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이재명 지사가 통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주춤하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지사의 솔선수범은 집값 하락의 등대와 같은 구실을 할 것입니다. 특히 붕어처럼 입만 떠다니는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 이 지사를 보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라며 실질적으로 1주택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재명 칼 뽑았다. 다주택 공무원 큰일 났다. 이제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겠다고 아예 솔선수범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공무원들이, 그것도 고급 공무원들이 집이나 사재기 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공직자 다주택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 내버렸잖아요.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제일 중요해요. 뭐 고위 공무원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상징적이에요. 본인들은 안 팔면서 정책을 펴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자, 4급 이상 소속 공무원들 승진을 배제하겠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승진 배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불이익을 팍팍 줘버려 합니다. 일정 기간을 준다고 했죠. 6개월 정도. 자, 인사도 불이익.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아예 입법화 해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즉 공무원들은 집을 몇 채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4급 이상만 할 게 아니라 이참에 아예 그 밑에까지도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좀 하위 공무원까지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무원 옷 벗어요. 주변 사람들,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두 번째, 비거주용 주택 징벌적 과세 때려버리겠다. 즉 투기를 축소하고 실거주 혜택을 주겠다. 오히려 지금 실거주자들이 혜택을 덜 받는 편이에요. 재산세 더 내고 막 이런 거. 자, 보면 1위가 비거주다.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는 것은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환수해라. 저도 맞다고 봐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10주택이든 거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다주택이에요. 다주택보다 더 좋지 않는 게 갭투자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주택도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하고. 세 번째 이제 가격이 높다고 해도 지금 거꾸로 됐어요. 뭐 다주택 가격만 따지고 있는데 비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세게 때려야 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 사항들은 또 만들면 되겠죠. 공급을 확대해라. 자, 비거주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거 제 생각하고도 일치하네요. 자꾸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특히 투기 세력들, 언론들, 기득권층들이 맨날 공급 부족한다고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집값 뛴다. 자, 정말 그럴까요? 그럼 예전에 집값 하락할 때는 공급이 적어서 하락했습니까? 자, 서울은 영원히 공급 부족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분양하고 자꾸 그린벨트 없애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진 자들, 이 다주택자들 매물을 토해내게끔만 하면 그게 최고의 공급이에요. 그 말을 하잖아요. 비거주 주택에 매물을 내놓게, 장기 안정적 공급 확대, 무주택 장기 공공임대, 그래서 이거 한다고 했고, 토지임대 조건부 분양, 바로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집 없이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도 확대하겠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불로소득을 환수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세를 환급한다는 것은 땅이 됐건 건축물이 됐던. 그리고 이것을 보통 여러분들 세금 걷으면 누가 써요? 증세, 일반 재원 소모 금지, 즉 지자체가 쓰거나 정부가 쓰잖아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것은 세금을 걷었으면 그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는 게 원칙이지. 그 불로소득을 정부가 세금화 시켜가지고 지들이 배 터지게 먹는다는 것은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국민들한테 환원시켜야죠. 왜 본인들이 그걸 예산을 잡고 다 그 짓을 합니까? 자, 아무튼 1주택 빼고 팔아라. 이것도 상당히 통쾌한 말인 거예요. 전 국민에게 전액 환수시켜라. 자, 이재명 지사 부동산 대책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동산 투기 문제, 정권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다. 부동산 불로소득, 일하지 않는 문화,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힘이 빠지는데 부동산 소수한테 집중됐다.
세 번째, 1가구 1주택 투기 수요 100% 환수해버려라. 1주택도요, 갭 투자하면 환수해라 이런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실수요 고가 압박 금지, 즉 집 하나 있는데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지나치게 압박하지 마라. 부동산 공급 서울 그린벨트 반대했고요. 도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해서 그걸로 공급을 많이 해라. 다주택자 대부분 투기 수요다. 불로소득 세금으로 환수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라. 공공택지,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즉 토지 임대, 건축은 분양하고 장기 공공임대를 활성화하자. 30년 이런 식으로 집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문제 삼아서 정권위기 넘어서 아무튼 민주주의 체제 위기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 참 현실에 맞고 이거 하면 거의 아마 약효 들 것 같아요. 본인의 이기심 다 버리고 하잖아요.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부동산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다주택을 제한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정책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안 파니까. 얼마나 그 잘못된 겁니까? 국민 참여에 공감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공직자 솔선수범한 것은 비록 경기지사의 한계점은 있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빨리 정부가 그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비거주주택 징벌적 과세.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갭투자를 했거나 실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 세금을 세게 때려라. 집값 하락이 아마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지들이 기득권이니까. 공급을 확대시켜라. 자, 비거주 매물을 공급 확대를 최선을 다해라. 즉 분양만 할 게 아니라 비거주 매물을 토해내게끔 해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좁으니까 서울에 갖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다주택자들 그 아파트 있죠. 토해내게끔 만들어라. 그러려면 보유세 세게 때려야겠죠. 내 집 마련이 그러면 아주 수월해집니다. 즉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고 용적률을 좀 더 상향시키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비거주 매물을 확대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라. 불로소득은 다 환수하는 게 맞아요. 세금을 확충했으면 관계기관이 무관하다. 즉 관계기관들이 그동안에 착복했잖아요. 국가를 위한답시고. 왜 정부가 다 가져갑니까? 그것을. 국민들한테 환수하는 작업을 좀 하세요. 이대로만 하면 부동산 원상복귀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대로가 뭐냐? 부동산 원상복귀. 비거주는 세금 환수해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다주택자 누진세 때려라. 이거 남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기본적인 건데. 다주택자 종부세는 더 훨씬 더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상한도를 강화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종부세 상한을 뭐로 강화시킵니까? 자, 4채, 5채, 6채 이렇게 30억 채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세게 때려버려야 돼요. 안 팔고는 못 배기게끔. 다주택은 매점 매석으로 찔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라면 사재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양도세는 완화하는 게 맞아요. 양도세 지금 왜 양도세를 이렇게 세게 때린 줄 아세요?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무주택자 엄청 손해봐요. 누가 팔아요? 이 양도세 그 세금으로. 보유세 찔끔인데 안 팔면 집값 뛰는데 무주택자 그럼 또 땅 치고 후회하겠네. 남 배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양도세는 완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종부세는 오히려 양도세보다 세게 때려야 토해내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도세를 토해낸다고 완화시킨다고 해서 다 완화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은 말도 안 되게 지금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완화시킨다면, 종부세를 강화시킨다면, 보유세를 강화시킨다면 토해낼 겁니다. 공급은요, 가장 우선 이거예요. 주택 매물, 다주택자 매물이나 임대주택 사업자의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게 1위예요, 1위. 그 다음에 추가 분양.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 즉, 정부 정책, 고위 직책 이런 사람들, 정부 정책을 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요. 그 정책이 믿을만 하게끔, 그리고 확실히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게끔 해야지 뒷구멍에서 호박씨 까고
그래도 집 안 떨어져요.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바로 이 5가지를 잘 정리하면 집값은 확실히 하락합니다. 경기도 4급 이상 다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 이거 이재명 지사가 말한 건데 4급 이상 공직자 주택 보유 현황 한번 봤더니 무주택은 40명, 1주택 51.3, 무주택 12.1, 2주택 다주택자가 약 28.3% 정도 돼요. 약 30% 가까이 되는데, 자, 2, 3, 4주택까지 있죠. 이 고유공직자들, 약 30%에 해당되는 고유공직자들 1주택만 남기고 팔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라.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공임대, 중산층 임대를 비교한 표인데, 기본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만 말하면 시행자, 공공주택 사업자고요. 주택 소유는 공공이고 입주자,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료,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으로 아주 적게 기준 중위소득 20% 이내면 정말 싸게 하는 거죠. 기간도 30년, 그러니까 집 걱정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입니다. 민주당이 2배. 지금까지는 제가 정부하고 여당만 많이 비판했죠. 그런데 통합당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민주당이 2배라고요. 다주택자가 이래 놓고 이번에 법안 통과하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건 비판해야 돼요. 어느 당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중립적으로 본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절이 다주택자인데, 자, 그래 놓고 정부 욕하고.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에요. 다만 야당은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을 심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빵점짜리 정책만 추진하는 여당, 정부를 비판하는 거 맞아요. 지금 다주택 현황이 이렇게 많다. 그 다음에 고유 공무원 다주택 보유 공감도, 국민 정서 보세요. 적절하지 않다. 63.1이고요. 보유할 수도 있다. 27.5. 뭐 게임이 안 되네요. 거의 2~3배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국민 정서에 위반된다. 그럼 법을 마련해야죠. 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추가해라. 패닉바잉, 아파트 쇼핑, 서울 거주자가요. 지방에 내려가지고 약 3만 가구 역대 최대 거래. 지방에 내려가서 얼마나 거래를 많이 했는지 서울 거주자가 31,890. 2020년 들어와서 최고예요. 이렇게 투기하도록 지금 나놓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 잘 돌아가고 있대요. 지금 투기하고 있잖아. 여기 보세요. 2006년 이후로 최고잖아. 서울 사람들 돈 벌어갖고 지방에다가 지금 아예 투기질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 전망도 지금 110, 125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7월 달에 이제 시세는 꺾였지만 아직 그 열기는 그렇게 엄청 꺾인 건 아니에요. 실거주 의무 빠진 분양가 상한제, 투기 청약을 부추긴다. 당연히 의무화 시켜야 돼요. 실거주 무조건 안 하면 청약 이거 반납하게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위반 시 처벌 1,000만 원이 뭡니까? 누구 장난해요? 당첨되자마자 3억 5억 버는데. 자, 당첨금 전액으로. 그래야 실거주 할 거 아닙니까? 실거주 안 할 사람이 당첨되면 안 돼요. 다주택 때문에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 자가 보유율이 낮다. 자, 보세요.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4.2예요. 즉 가구가 100개가 있다. 1인 가구 포함입니다. 그러면 집은 104개가 있어요. 남아 돌아요 지금. 다만 서울로만 국한시키면 95.9, 즉 가구가 100이 있다. 그런데 집은 약 9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봤더니 수도권 보세요. 자, 54.1, 무려 46%나 집이 없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전국은 조금 낫네. 그나마 71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가진 자가 계속 집을 사재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점 매석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다주택이란 말 쓰지 마세요. 매점 매석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토해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집이 부족합니까? 지금? 자꾸 공급 부족이라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이 공급 부족 아니잖아요. 보면 집 남아 돌잖아요. 물론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 매점 매석 때문에 지금 54.1 무주택자가 많은 거야. 갖고 무슨 집 가지고 임대주택 뭐 사업을 합니까? 집을 가지고. 자, 지역별로 2채 이상 다주택자 서울 38만 명이나 되고 경기도도 50만. 주로 수도권에 문제는 인구 50%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다주택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경기는 아주 안 좋아요. 분기별 GDP 성장률 여기 보세요. 작년에
1%, 0.4, 1.3 이렇게 올라갔더니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3으로 지금 경제는 곤두박질 치르고 있어요. 지금 IMF가 터지네, 나라가 망하네 하는데 돈만 찍어내가지고 증시 거품 엄청 지금 띄우고 있고, 특히 미국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최고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거품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붕괴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 끝나면요, 그 사람은 대통령 당선이 목표니까 대선 끝나면 주가가 떨어지든 중국이 IMF 터지든 뭐 전쟁이 일어나든 신경도 안 쓸 사람이거든요. 그때 조심하세요. 하반기 집값 전망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일반 여론조사 신한은행에서 했습니다. 상승할 것이다 61.4, 하락할 것이다 18.8. 자, 아직도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가 훨씬 많아요. 지금 3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를 잡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네요.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들 여론조사 해봤더니 자, 63%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는 23%. 일반인보다는 조금 그나마 상승할 것이다가 좀 빈도가 낮지만, 아니 하락할 것이다라는 빈도가 낮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만든 가장 최고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정부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촛불 집회도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배가 부른 사람들이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신발도 던져보고 촛불 집회하는데, 아직 돈을 번 사람들이 촛불 집회한다. 그 솔직히 비웃음밖에 안 당해. 다주택 붕괴, 바로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서둘기보다는 올 가을과 겨울 흐름을 보면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김종갑 재테크 꽉 잡아줘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었으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많이 구독 바랍니다. 김종갑 재테크 꽉 잡아줘. 유료 상담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